부동산시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.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. 그런데 서울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. 이게 사실이라면 집값에도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는 건데 해당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실제 거래가에는 영향이 네, 없을 거다. 네. 뭐 떨어진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없던데요.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량은 좀 있긴 한데 그 다 금액대를 낮추려고들 안 하니까. 주민들은 금시초문. 잘못된 사실이었던 걸까요? 해당 아파트를 중개하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. 평형이 13억 5천까지도 매매가 됐다. 5월 달에 13억 1천에 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 평형이 현재 14억 5천, 14억 7천에 나와 있어요. 그러면 뭐 깎아줘 봤자 2, 3천이지 그게 뭐 11억까지 떨어져요? 그런 거래는 나라도 얼른 또 사지. 11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11억이라는 금액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.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죠. 만약에 거래가 됐다면 그건 증여라고 보면 맞아요. 증여. 애들한테 증여한 거겠지, 증여. 증여.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나오고 그런 물건이 있어서 일본이 난리 났어요.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 가족 간의 증여일 가능성이 크답니다. 나올 수 없는 가격이란 얘기죠. 그런데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있었습니다. 한 달 사이 2억 정도가 하락한 거래인데요. 25억짜리 하나 있어요. 25억. 네. 그리고 7층이 101동 7층이 24억에 됐어요.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거래 금액. 왜 이런 금액이 나온 걸까요? 당시 해당 거래를 했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. 이게 뭐 그분이 처음에 혼자 하다가 남편 명의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조정해서 늦게 뜬 거. 집값이 하락했다는 기사와 달리 현장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추측합니다. 내 집 마련을 꿈꿀수록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무주택자들. 초유의 관심사는 역시 집값인데요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전문가들을 만나 향후 전망을 분석해봤습니다. 사실 올해 1월부터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없었던 현상이 좀 있습니다. 뭐냐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놔서 거래하는 물량이 장장 35%입니다. 1월엔 18%, 2월에 20%대, 3월에 4월 이어서 두 달 동안 30%대. 올해 초부터 꾸준히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한다는 건데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. 35% 정도라고 하면은 전체 한 10집 중에 3집 정도의 거래가 그렇게 하락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. 소수의 거래의 가격을 보고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든가 하락의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일부 거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. 집값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?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답니다. 코로나가 터져서 부득이하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저금리가 지금의 주택시장의 기폭제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. 금리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. 정상금리로 돌아갈 것이고 부담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. 그럼 수요가 준다는 얘기고 앞으로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터닝포인트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 금리라는 것이 그렇게 큰 금리 상승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금리 상승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조를 봤을 때 하락할 국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견해차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그렇다면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3기 신도시의 물량이 127만 호 정도 그리고 도심 공공까지 하면 230만 호인데 그 물량이 지금 수도권에 쏟아집니다. 그럼 수요가 준다는 얘기고 주택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신도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해서 25일날 사전 청약 들어오겠죠. 그건 한 5년쯤이나 입주가 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은 있겠으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공급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.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그만큼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무주택자들도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. 점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저학년이 되고 고등학년이 되면서부터 아 진짜 내 집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착이 안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것도 싫고 우선은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꾸밀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막 이사 다니는 것도 싫고. 14년째 무주택자인 희영 씨입니다. 최근 들어 내 집 마련을 두고 많은 고민이 된다는데요. 지금 매매 너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비싸요. 지금 매매 시장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건이 다양하지가 못해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광교로 가고 싶어요. 제가 돈이 있다면. 네. 근데 광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갈 엄두가 안 되고 전세로 가도 좀 무리일 것 같고 해서 불안정한 가격 형성을 갖고 있는 매매 시장보다는 계획을 설계를 할 수 있는 청약 시장이 좀 더 어울리시는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6개월 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 더 고민이 깊다는데요. 청약에 도전해보길 권유받았습니다.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? 과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? 70점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하고는 좀 조건이 달라요. 아이들 키우느라 좀 고생은 하셨지만 그 점수라든지 노고가 반영이 돼서 한 10% 정도가 특별 공급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고민이 조금 사라졌을까요?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거기가 되게 좀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.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라고 하셔서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넣어보셨어요.